인천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삼거리입니다. 맞은편 1차선 도로에 있던 흰색 차량이 신호가 채 바뀌기 전에 직진합니다. 네. 급기야 차선까지 넘고만 차량, 맞은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뒤에야 멈추는데요. 네. 옆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고 차량 주변으로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계속 몰려듭니다. 문제가 있구나. 차 안을 살펴본 한 시민은 유리창을 3개 두드리기까지 하는데요. 무슨 일일까? 때마침 나타난 경찰, 차량을 훌쩍 넘어 한 채 망설임도 없이 3단봉으로 유리창을 마구 내려칩니다. 네. 대체 그날 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는 바로 세 갈래로 갈라지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사고 목격자부터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하도 여기가 이상하게 번쩍스러운 것 같아서 보니까 노란 차하고 앞에 하얀 자가용이 있었어. 노란 거 어린이 차인데 그러고서 이제 저 차가 왜 저렇게 1차선으로 왜 좌회전도 하고 있는데 nerv이 와서 부딪혔을까 이런 생각? 당시 가해 차량은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기도 전에 차선을 넘어 정면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과 부딪힌 건데요. 졸지에 달려온 차에 봉변을 당한 어린이집 차량. 다행히 3개 밖에. 이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는 없었고 네. 차도 별다른 파손은 없었습니다. 차창 너머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운전자를 살피느라 사람들이 분주한데요. 사고 신고 후 3분 만에 도착한 경찰, 3단봉으로 거침없이 유리창을 내려칩니다. 그런데도 꼼짝도 안 하는 운전자. 도착했을 때 운전자가 의식이 없었고요. 의식이 없어.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운전자를 깨우려고. 사고 직전 갑자기 의식을 잃은 운전자는 차를 들이받고 이를 본 시민들이 나서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상황. 경찰은 3단봉까지 동원해 운전자를 구조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또 주변에 계시던 분이 망치를 하나 주셔가지고 그 망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망치로 충격을 가하니까 바로 창문이 깨져서 문을 개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때마침 한 시민의 도움으로 차문을 열 수 있었다는데요. 그제야 의식을 차린 운전자. 사고를 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시민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으며 차 안에서 걸어 나온 운전자. 구급 차량으로 갈아탄 뒤 후송됐습니다. 지병이라 뭐 계속 치료 중이고 구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주변 분들이 이제 창문을 계속 두드리고 어떤 분은 뭐 팔꿈치로 창문을 깨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시민분들이 빠르게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주변에 계셨던 시민분들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내일처럼 걱정하며 발벗고 나서준 사람들. 그들의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어둠 속 갯벌 위에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턱밑까지 차오른 갯벌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남성. 안전장비 위로 옮겨집니다. 지금 현재 뻘배 이용 구조대 경장 정민철 등 2명 지금 요 구조자 태우고 있어요. 체력이 소진될 대로 소진돼 저체온증을 호소했던 남성. 갯벌 위를 필사적으로 기어온 한 해경에 의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진짜 위험하셨네요. 당시 남성을 구조한 해경 구조대 측을 만나봤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갯벌에서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 사항을 듣고 저희 고령 해경서 상황실로 직접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물이 다 차 있는 상태인데 저기 보시는 배수구 보이잖아요. 저기까지 이제 물이 다 빠져가지고 저 200m 정도 끝에 고립되어 계셨습니다. 바닷길과 연결된 이 항에 배수구 끝자락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랜턴 불빛이 포착된 것. 당시 남성은 홀로 바다에 갔다 갯벌에 빠져 고립된 것이었는데요. 이제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물이 굉장히 빨리 차오르고 있었는데 아마 늦었었더라면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물때가 바뀌고 있는 터라 구조가 늦었다면 목숨까지 위험했던 상황. 평소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시속 7에서 15km. 게다가 서해는 바닷물 수위 변화가 심해 갯벌에 고립되면 익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바로 다음 날 보령의 한 해수욕장에서도 70대 노인이 갯벌에 움푹 패인 곳, 즉 갯골에서 구조된 일이 발생했는데요. 빠지면서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빠져나오셨으면 됐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밀물 들어오는 물에 의해서 고립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도 많이 힘들고 이제 젖게 되면서 많이 무거워서 이동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 캄캄한 밤에 이들은 왜 갯벌로 향한 것일까요? 구조자 모두 해루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에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야간 해루질을 하다 발생한 안전사고는 136건. 최근 한 달 사이만 해도 야간 해루질을 하다 갯벌이나 갯골에 갇혀 목숨까지 위험할 뻔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20도를 치솟으면서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은 늘고 있는 상황. 특히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해루질을 하러 왔다가 아찔한 갯골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사람 살려 그래요. 우리보다 한 30m 뒤에서 한 사람이 나오다가 이제 갯골 물골에 갇힌 거예요. 이게. 하지만 하나는 발목 한 발짝 발목, 두 발짝 무릎, 세 발짝 허리까지 들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갯벌 안에는 깊게 패인 고랑이 있는데요. 바로 이 고랑을 갯골이라고 합니다. 수심이 주변보다 2m가량 깊어 한 번 빠지면 성인 남성도 나오기 힘든데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 더 위험한 갯골. 물밑에선 빠른 속도의 조류가 소용돌이쳐 순식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갯골. 해루질과 같은 연안 활동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안전사고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갯벌에서 탈출 요령은 몸을 뒤로 누우신 상태로 팔을 원으로 돌리시면서 다리를 한 발 한 발 차주시면은 저렇게. 갯벌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해루질 하실 때는 가급적 2인 이상 활동해 주시고 대조기 때 민물은 성인 발걸음의 2~3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만조 시간 2시간 전에는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셔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랜턴은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해양경찰청에 연계된 해로드 앱은 GPS를 통해 조난자의 위치 정보가 파악돼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물때 정보도 알려준다고 하네요. 순간의 방심이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 갯벌 사고. 나의 안전이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